1999년 11월 13일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미코는 사건 당일 남편 사토루가 출근한 뒤 2살 배기 아들 호헤이를 데리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10분경 집에서 자전거로 불과 5분 거리의 병원을 방문했고 11시 50분 무렵 아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현관에서는 평소와 다른 기척이 이어졌으나 의심하지 않았던 나미코가 현관문을 연 순간 예리한 흉기에 목을 여러 차례 찔린 채 사망하게 됩니다. 식탁 위에는 컵라면과 유산균 음료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진 채 청소기는 현관 앞에 놓여 있었죠. 혈흔은 현관 정면 복도에서 시작해 화장실 방향으로 남아있었고 범인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흔적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외부를 살핀 후 도주했음을 알 수 있었죠. 현관 발판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한국 제품의 240cm 구두였고 화장실에서 검출된 혈흔은 B형으로 피해자와 다른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현장을 빠져나온 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피해 주택가 골목으로 돌아간 혈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동선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나미코의 아들은 식탁 앞에 앉은 채 아무런 외상도 없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만을 노렸고 아이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 남편 사토루는 사건 1년 뒤 다른 곳으로 이사했음에도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사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하게 됩니다. 가구의 위치, 범인의 발자국, 벽과 바닥에 스민 혈흔까지 그 어떤 흔적도 치우지 않았죠. 즉, 언젠가 다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을 붙잡고 매달 방세를 내며 그 공간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까지 지불한 월세는 약 2,200만엔,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둔 자리에 앉아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첩에 적어둔 사건 기록을 반복해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런 사토루는 말합니다. 언젠가 범인이 검거된다면 지금의 이 집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왜 아내를 죽여야 했는지 범인에게 직접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토루를 가장 괴롭힌 것은 범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죠. 범인을 알지 못해 미워할 수도 없고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정성과 집요함이 만들어낸 시간은 결국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토루가 보존한 현장은 훗날 범인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게 되죠. 2024년 검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카와다 형사였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과 주변 인물 약 2,000명의 목록을 정리하며 수사를 시작했죠. 이 안에 반드시 범인이 있다며 유족 앞에서 확신했고 25년 넘게 안개 속에 있던 사건을 마침내 결말로 이끌게 됩니다. 아이치현 경찰은 결국 야스우쿠 쿠미코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과 그녀의 DNA가 일치했고 신발 크기 또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죠. 즉,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남겨졌던 범인의 혈흔은 26년이 지난 뒤 한 사람의 신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거 이후 카와다는 경찰서에서 사토루를 만난 뒤 사건을 늦게 해결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남편 사토루의 집념이었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아내가 숨진 집을 정리하지 않은 채 보존했었죠. 그리고 공소시효로 인해 아내의 죽음이 미제로 끝나는 걸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 모임단체의 대표 간사로 활동하게 되죠. 그 결과 살인죄 공소시효를 2010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일본 법령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현장을 지우지 않았던 26년의 시간이 마침내 범인의 이름을 불러낸 셈이었죠. 그렇다면 쿠미코는 왜 나미코를 죽여야 했던 것일까? 야스우쿠 쿠미코는 1956년생으로
사건 당시 43세였습니다. 피해자 남편 사토루와는 아이치현 고등학교 시절 동창으로 테니스 동아리 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었죠. 당시 쿠미코는 초콜릿과 편지를 건네며 사토루에게 마음을 전했지만 사토루는 다른 이에게 마음이 있다며 고백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친구로 지내면서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는 정도의 관계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쿠미코는 다른 남성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친 것은 사건 발생 1년 전인 1998년, 약 20년 만에 동아리 동창회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쿠미코는 힘든 결혼 생활을 토로했고 사토루는 이미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다며 그녀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 동창회가 끝난 지 약 1년 뒤 나미코 살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쿠미코는 사토루의 근황을 알게 된 뒤 강한 불쾌감과 질투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그의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전해졌죠. 참고로 쿠미코는 사토루의 거주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사토루가 이사한 집과는 불과 2km 거리였습니다. 일본의 한 임상심리사는 쿠미코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나미코는 자신이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죠. 거절당한 기억과 비교에서 비롯된 질투가 뒤섞이며 감정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편 쿠미코는 피해자 나미코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토루는 지인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아내에게 미안하게 느껴졌다고 전했죠. 그리고 쿠미코의 범행 수법은 이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쿠미코는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속여 시음을 권했고 그 말에 나미코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건 현장 식탁 위에 남아있던 유산균 음료는 비로소 26년 만에 설명이 가능한 흔적이 됩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만을 노렸고 2살배기 아이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집안에 함께 있었던 아들 코에이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렸던 탓에 그날의 목격은 끝내 증언으로 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코에이는 초등학생이 된 이후 아버지 사토루와 함께 범인의 몽타주가 담긴 전단지를 나누며 살아왔고 그 시간은 유력 용의자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토루는 아내와의 약속대로 홀로 아들을 키워냈고 코에이는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에이는 범인이 검거된 뒤 어머니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죠. 끝으로 사건 이후의 여담을 정리하자면 나미코가 병원을 찾았던 이유는 아들 코에이의 고열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집주인 역시 이 사정을 이해해 집세를 감면해 주었다고 하죠. 한편 쿠미코는 사건보다 약 10년 전 유치원생이던 큰딸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이 개인사는 불안정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사건 당시 코에이의 나이는 만 2세에 불과했죠. 일반적으로 만 3세 이전의 기억은 대부분 소실되며 이를 유아기억 상실이라 부릅니다. 만약 아이가 진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나이였다면 범행 양상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추측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결정적인 분기점은 공소시효였습니다. 2010년 사토루의 지속적인 법률 개정 문제 제기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2014년 무렵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이 사건이 끝내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토루가 끝까지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을 보존하며 아내를 사건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집념은 공소시효 폐지라는 국면을 거쳐 결국 사건 해결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제로 남지 않았던 이유는 아내에 대한 남편이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을까.
20세기 마지막 해였던 1999년 나고야 주부 살해 사건. 만약 사토루가 26년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견디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희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